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점차 변화를 느낍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즐거움이었던 멋내기가 이제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55세 김명욱 씨 또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패션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스타일이나 시즌 트렌드를 재빨리 파악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패션은 사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옷을 신경 써주랴, 아이들 돌보고 가정 꾸리기도 벅찬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기에는 돈과 에너지를 아이들과 가정에 쏟는 게 최우선이라 여겨졌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산복을 입고 마트에 가거나 1 더하기 1 행사 제품을 득템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내게 어울린다, 내가 좋아한다 라는 기준보다 지금 할인 중인가 아니면 편한가 라는 것만 우선시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중년의 나이일 텐데 그 친구는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말투부터 옷차림까지 어딘가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죠. 똑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하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내가 지나치게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뒤따랐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 마음마저도 이미 늙어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자기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0.1초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옷차림, 표정, 자세, 말투 등을 통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 신뢰할 만한가 등을 판단하게 되죠. 물론 옷차림이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가장 즉각적인 시각정보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못부터 똑바로 입어라 라는 조언은 생각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의학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수명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처럼 6090대에도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거나 자기 일을 즐기는 어르신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노년에도 적극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더욱 부지런히 자신을 돌보고 표현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활동적이고 건강한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도 난 아직 괜찮다라는 긍정적 암시를 주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여성이 화장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듯 노년에는 옷차림으로 화장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값비싼 명품을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굳이 멋을 낼 기회가 줄어든다고 느껴서 옷차림을 방치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시기에야말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옷차림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삶의 경험이 쌓인 만큼 자기 취향이나 가치관도 명확해져 있을 테니 조금만 신경 써도 예전보다 더 완성도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옷차림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중 하나에서 평소 옷차림만으로도 자산과 기회, 인간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10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할 정도인데 사실 이 수치를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잘 가꾼 외모와 옷차림이 대인관계와 커리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가 재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 깔끔하고 품격 있게 차려입으면 그 자체로 성실함과 책임감을 드러내 보이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위해
혹은 최소한 내게 올 기회를 막지 않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하는 옷차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코해진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것입니다. 신발은 매일 발을 통해 온몸을 지탱해주고 다양한 장소를 오가며 수많은 기운을 접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신발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기 쉽다고 하지만 날꽃에 묻은 신발에는 음의 기운이 쌓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또 밑창이 다르면 걸을 때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허리, 척추로 전달되어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무심코 신고 다니다가 중년 이후 무릎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다른 신발을 계속 고집하는 모습은 나는 게으르고 대충 사는 편이야 라는 인상을 주변에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신발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이 구두나 운동화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해버리니까요. 두 번째는 색이 바랜 옷이나 늘어나서 후줄근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미 낡아버린 옷은 기운이 축 처져 보이고 무엇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어딘가 음침하거나 초라해 보일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이런 옷에는 나는 번영보다는 쇠퇴 쪽이야 라는 암시가 담긴다는 풍수학적 해석도 있습니다. 옷을 보관할 때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에 걸어두면 녹이 슬거나 형태가 망가지기 쉬우니 가능하면 나무나 플라스틱 옷걸이를 사용해 옷을 모양 그대로 잘 지지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옷장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곰팡이 때문에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틈틈이 환기를 시키고 습기제를 넣어두면 좋겠지요. 세 번째는 손목이나 목이 너무 허전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액세서리를 과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작게나마 포인트가 있어야 옷차림이 완성도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성이라면 손목시계나 반지를, 여성이라면 목걸이나 귀걸이 등을 통해 전체 코디를 조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레 포인트가 있는 곳에 머무르기 마련이어서 단조로운 스타일도 액세서리 하나로 화사하게 변하기도 하죠. 다만 검은색 줄이나 쇠사슬 모양의 목걸이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행적으로나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막힌다고도 하니 금이나 은같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재를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색 옷만 너무 자주 입는 경우입니다. 검은색은 때가 잘 타지 않아 편하고 무난하고 시크해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검은색을 많이 입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하고 동양적 관점에서는 검은색이 숙수와 연결되어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검은 옷을 좋아한다면 안쪽에 밝은색 이너를 매치하거나 스카프, 넥타이, 액세서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컬러 밸런스를 맞춰주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어두운 톤만 있으면 내 기분도 가라앉고 주변 사람에게도 묵직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그대로 입는 것입니다. 옷을 대충 던져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주름이 생기고 이는 곧 나는 세세한 부분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부지런해도 다리미질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귀찮음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의관을 정제하라라고 하며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문화를 중시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표현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기 사람, 신뢰할 만하네라는 인상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옷차림을 살펴봤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모 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질까요? 첫째로,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가라앉으면 감정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만 살짝 다듬어도 기분 전환이 되고 거울을 볼 때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처럼 옷차림에 조금만 신경 써도 스스로에게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이 단조롭게 흐르면 걷거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지는데 그래도 멋있게 입어볼까 하고 고민하는 자체가 일상을 재미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둘째로, 건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줄이게 되고 이는 결국 근육량이나 체력을 더 빨리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새로 산 셔츠를 입어볼까 하고 생각하면 집에만 있기보다 밖으로 나가거나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늘릴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성 노인들이 메이크업을 하면 우울감이 줄고 사회적 교류가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듯이 옷차림 하나가 전체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셋째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나태를 경계하는데 옷차림 관리가 좋은 훈련이 됩니다. 꾸준히 다림질하고 옷장 정리를 하고 외출할 때 신발을 깨끗이 닦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 자잘하지만 의외로 부지런함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덩달아 정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인생이 길어지며 60에서 70대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 많은 시대가 되었으니 깔끔하게 갖춰 입고 다니는 것은 능력과 신뢰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회사나 조직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나이 많은데도 멋스러운 분이라고 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게 마련이니까요. 넷째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기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제대로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더 열심히, 더 자신감 있게 일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데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그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고 결과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는 이론이죠. 옷차림을 가꾸는 게 단순히 외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적 에너지와 태도에까지 파급 효과를 준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중노년의 멋을 지키고 심지어 더 빛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살을 빼려 애쓰기보다는 근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길 권해드립니다. 살을 빼도 되돌아오는 요요 현상을 겪는 분이 많고 무리해서 빼면 주름이나 피로가 얼굴에 바로 드러나서 오히려 기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차라리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멋과 건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둘째,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는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나 등 어깨 라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교정해주는 재킷이나 코트, 바지 핏을 선택하면 훨씬 자세가 고다 보입니다. 너무 루즈한 옷만 입으면 실루엣이 뭉툭해지고 반대로 타이트한 옷만 고집하면 활동이 불편해집니다.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적당히 바디 라인을 잡아주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 중년 스타일링의 관건이지요. 셋째,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해도 완전히 밋밋하게 흐르지 않도록 포인트 하나쯤은 더 해보는 게 좋습니다. 색상 매치나 작은 액세서리 혹은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단색으로 통일해 차분하게 입되 스카프나 브로치 같은 요소로 살짝 반전을 주면 정말 감각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화려함보다는 세련되고 우아한 무드가 더 잘 어울릴 때가 많은데 이때도 작은 디테일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멋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일 뿐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었으니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가라앉아서 노년의 시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겠죠. 반면 이제야말로 내게 맞는 옷차림과 스타일로 마음껏 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고 즐겁게 지나갑니다. 등산복에 수십만 원을 쓸 수 있으면서 막상 외출복이나 일상복은 귀찮다고 대충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노인들이 집에서도 깔끔히 차려입고 심지어 일부는 넥타이까지 맬 정도로 정중함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물론 우리에게 꼭 맞는 문화는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의 태도와 정신만큼은 참고해볼 만합니다. 나는 아직도 멋과 품위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확신, 누군가 나를 봤을 때 기분 좋은 인상을 받도록 배려하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어쩌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겁니다. 때때로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 꾸며봤자 무슨 소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면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내면과 외면은 사실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입니다. 내면이 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스레 외적인 부분도 가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반대로 외면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면에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스며든다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가 빛을 발하려면 그 지혜를 담아낼 그릇, 몸과 외모도 깔끔하고 단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인생 후반기의 행복과 품격은 절대 우연이나 타고난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잘못해서 채우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부터 나는 좀 더 성의 있게 나 자신을 표현하겠다는 다짐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유와 세심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멋진 노년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에 대해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후반전 혹은 새로운 반쪽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 예를 들면 낡은 신발을 바꾼다거나 옷장을 정리한다거나 화장대를 새롭게 정돈한다거나 하는 것에서부터 삶 전체가 새롭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면 나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즐거운 탄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게 맞는 스타일, 건강한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쌓이는 작은 노력과 지속성이야말로 중 노년을 멋지고 찬란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빛나고 스스로도 당당한 노년을 꿈꾸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와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